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표준 정치 채널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린 직후부터 여야 정치권은 거대한 책임론의 폭풍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야 각 당의 표면적인 당선자 수위 손익계산을 넘어서 여야 사령탑의 생존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권 중반기를 향해 가는 중앙 권력의 핵심부까지 치명상을 입혔다는 점에서 과거 선거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정치TV는 선거 직후 여야 지도부를 향한 사퇴 압박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번 선거로 가장 심대한 타격을 입은 진짜 패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 여야 당대표를 향한 냉엄한 평가와 사퇴 압박.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치권에서 분출된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여야 당대표들의 리더십 붕괴와 사퇴 요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 2026년 6월 5일자 조선일보 3면에는 수도권 참패와 전략 부재, 장동혁 책임론 전면 부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구청장 선거를 비롯한 수도권 격전지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지방 권력의 교두보를 대거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선거 사령탑으로서 정권 견제론을 상쇄할 만한 정교한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공천 잡음을 원만하게 수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주류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위기. 2026년 6월 5일자 동아일보 4면에는 지방선거 판정승 뒤에 숨은 독소, 정청래 대표 사퇴 압박 직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등 외형상으로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상징성 높은 거점 지역을 수성하지 못하고 막판 역전패를 허용했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 내내 강성 지지층에 기댄 일방적인 당 운영과 무리한 대여 투쟁으로 중도층의 이탈을 자초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함께 친명계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정청래 대표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2.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징후. 언론과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정원호 후보의 낙선이나 오세훈, 한동훈 후보가 입은 내상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타격을 입은 인물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집권 동력 자체를 흔드는 거대한 경고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퀴즈, 하정우 김용남 후보의 전멸과 당권 장악력 균열. 2026년 6월 4일자 중앙일보 5면에는 대통령 후광 없었다. 하정우 김용남 낙선의 친명계 당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주요 지자체장 후보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보냈던 하정우, 김용남 등 핵심 친명계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하나같이 낙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보냈던 하정우, 김용남 등 핵심 친명계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하나같이 낙선했습니다. 지지율 급락과 민심의 이반. 2026년 6월 5일자 매일경제 1면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7%피 폭락, 콘크리트 지지층 붕괴 조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의 버팀목이 되었던 60% 중반대의 높은 지지율이 이번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꺼번에 7%포인트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반발과 사법 리스크 방어용 특검법에 대한 심판. 2026년 6월 4일자 한국경제 6면에는 부동산세 인상과 공수취소 특검법, 민주당 수도권 패배에 부메랑 되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던 주택 보유세 인상 등 강경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 등을 중단시키고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공소 취소 특검법이 유권자들에게 법치주의 훼손이자 방탄용 입법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면서 주요 선거구의 패배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3. 종합평가 조기 레임덕 국면으로의 진입. 결론적으로 이번 2026년 6.3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실체는 중앙 권력을 향한 가혹한 제동이었습니다. 2026년 6월 5일 자 한겨레신문 2면 취임 2년차에 찾아온 조기 레임덕 고차방정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시대는 이제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무리한 사법 리스크 방어 전략과 부동산 실정이 선거 패배로 직결되면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조기 레임덕 징후가 대두되는 매우 위험한 정치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 뒤집기를 당한 정원호 후보나 9.4일생으로 수성했으나 시정 동력을 상실한 오세훈 시장도 이번 선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낙선하면서 당대표 사퇴는 물론 정계 은퇴설까지 나오는 조국 혁신당 대표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선거 과정에서 보수 분열 책임론에 직면하는 등 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입은 타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면한 권력 기반의 가시적인 붕괴라는 치명상에 비하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선거가 남긴 진짜 상흔은 결국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